25번에 제가 3년 전에 했던 근관 치료인데요. 치아 자체가 되게 그 치근이 되게 얇아서 좀 염려가 됐는데 뭔가 그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버콜인걸에 치은이 스웰링이 되고 프로빙이 깊어가는 거 봐서 치아의 파절이라는 거를 치근 파절이라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발치를 해놓고 보니까 정말 파절선이 에이펙스 끝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 발치를 하기 전에 그 전에 CT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치근을 발치하면서 픽스처를 어떤 식으로 위치시킬 건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치근에서 약간 팔라탈에 치우치는 수준에서 약간 치근보다 이제 한 약간 더 팔라탈에 치우치는 수준에서 직경 3mm, 길이 7mm의 넌엑스 TS3 픽스처를 넣어 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그 발치하기 전에 드릴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발치를 한 후에 드릴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치아의 이 치근의 팔라탈 쪽과 그 픽스처의 위치가 거의 일치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서 약간 더 팔라탈로 드릴링을 조금 더 해서 그냥 그 발치와를 거의 이용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이거는 그 픽스처와 치근이 굉장히 위치가 유사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식리푸죠. 발치 요 단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 근원심에서 뼈가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초기 고정을 제가 그렇게는 원하지 않았지만 한 50뉴턴 정도 얻었죠. 사실은 50뉴턴이라는 거는 그 마찰 저항이지 초기 고정은 아니죠. 초기 고정, Initial Stability는 여러 방향으로부터 그 저항하는 그 뼛속에서 픽스처가 취하는 안정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토크는 그냥 그 회전에 대한 마찰 저항일 뿐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얻었나를 요 포지션을 어떻게 했나를 좀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 발치를 했죠. 그 발치를 했더니 굉장히 좁죠. 루트가 되게 좁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염증이 환자가 그 한 2주 정도 되게 불편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발치하고 나면 환자의 만족도가 되게 높죠. 뭐 대단한 큐렛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혹시 뭐 뭐 깨끗한가 뭐 이런 그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텍타일로도 그렇고 별 문제가 없는지 소켓 내부를 검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 서지컬 큐렛으로 좀 이렇게 훑어 보는 거죠. 훑어 보는 거고 여기서 팔라탈 루트가 꽤 두꺼웠기 때문에 아, 발치와의 팔라탈 그 월을 거의 뚫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징지발 크레스트에서 한 12mm 정도까지는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래서 그 발치와의 팔라탈 월을 뚫어서 한 12mm 정도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 발치하기 전에 드릴링을 해서 드릴링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 팔라탈 루트의
와 픽스처의 위치가 너무나도 매칭이 잘 돼서 아주 드물게 발치한 후에 드릴링을 해본 겁니다. 저는 드릴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발치하기 전에 드릴링을 해서 안정성을 취하는 쪽으로 가죠. 물론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그, 그 드릴링이 끝나고 나머지 잔존치근을 빼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죠. 근데 뭘 취하고 뭘 얻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팔라탈 발치와의 팔라탈 월을 중간에서 뚫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루트 있던 자리고 여기가 새로 만든 팔라탈 월이죠. 뭐 결국 합쳐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이드 드릴 첫 번째 드릴로 드릴링을 했고 두 번째 드릴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한 12mm 정도? 뭐 대충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상악동의 멤브레인이 거의 노출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SCA, 뭐 카스 드릴의 역할을 그냥 일반 드릴로도 사실은 조금 약간 신경 쓰면 별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에이피컬에 혹시 잔존 상악동 저의 뼈가 약간 남아 있으면 그 정도는 그냥 오스테오통으로 그냥 가볍게 쳐 올려도 되죠. 그러니까 크레스탈 어프로치라는 게 무슨 어떤 드릴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악동 저의 골에 도달할 때까지의 뼈 삭제를 트래핀을 역회전을 해서 하든 그냥 드릴을 쓰든 뭐 그냥 우리 임플란트 드릴 키트에 있는 그런 드릴을 쓰든 뭘 하든 뭐 해치리머를 쓰든 카스를 쓰든 그건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삭제를 뭘로 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드릴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드릴을 아무리 여유 있게 써도 이미 수술은 거의 끝났죠. 그리고 코티컬 드릴이 이게 근원심의 코티컬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금방 전에 이제 코티컬 드릴을 어디까지 넣을 건가를 잘 생각해야죠. 발치와라고 해서 무조건 코티컬 드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상악소치 같은 경우에 세탈본이 굉장히 두껍고 저항이 세서 아예 들어가다 마는 경우도 있죠. 한번 들어가다 말면 좀 귀찮기 때문에 그 코티컬 드릴을 제대로 담가줘야죠. 그래서 그냥 가이드 드릴, 두 번째 드릴, 세 번째 드릴, 그 다음에 코티컬 드릴 쓰면 4mm 직경의 텍스처 TS3를 심을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상악동저의 막이 들썩들썩 거리죠. 저는 사실은 막 구경하는 것보다는 막 밑에 뼈를 약간 남겨서 뼈 채로 부수면서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링을 생각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실수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마운트를 심다가 보니까 약간 디스칼로 치우친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마운트 머리를 약간 근심 쪽으로 기울여서 거울과는 반대 방향으로 근심 쪽으로 기울여서 마지막 토크를 약간 높여서 한 50N 정도로 해서 심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 풀고 커버 스크류 하나 덮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면 뼈가 잘 생겨요. 뭐 치조골, 그러니까 자가골 이식 정도를 해줘도 좋지만 해주지 않아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피겨 오브 8 슈처 정도만 해도 블러드 클롯을 유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서 이게 이제 수술하기 전에 계획이죠. 약간 팔라탈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마무리하는 이게 수술하기 전에 계획이죠. 팔라탈 루트의 팔라탈 루트와 거의 일치하죠. 약간 더 팔라탈 쪽으로 조금 더그 팔라탈 발치와의 팔라탈 월을 조금 조금 옆으로 좀 파헤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이니셜 드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드릴 넣고 코티컬 드릴 넣어서 끝냈죠. 요한 마지막 3mm 정도는 상악동 막을 올리고 막을 올리기만 하면 뭐 뼈는 잘 생기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들어갔을 때죠. 이게 팔라탈 월이 꽤 두껍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팔라탈 쪽으로 조금 더 그 월을 팔라탈 월 중간에서 그 드릴로 좀 헤집었다 해도 팔라탈 월이 전체적으로 뚫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 정도 두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팔라탈 월이 이쪽은 없어 보이지만 픽스처 레벨에서는 하우징이 있고 이 정도면 뭐 세컨 수술할 때는 뼈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냥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야겠구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하고 팔라탈 쪽에 뼈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빨리 보죠. 체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발치와의 팔라탈 월을 일부 뚫으면서 해주고 이때 그 스타퍼가 어번먼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스타퍼는 아니지만 그 드릴의 그 가운데 그 굵직한 부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이 정도면 뭐 큰 무리 없겠다 싶어서 언제나 수술 계획과 수술 과정은 다르죠. 근데 그 수술 계획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니라면 진행을 하면 되죠. 언제든지 수술이라는 거는 변수가 있고 언제나 오차가 있는 거니까 그 오차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좀, 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수술한 계획한 대로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제일 이상한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티컬 드릴까지 파이널 드릴이 끝났죠. 크티컬 드릴로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별 무리 없겠다 싶어서 이제 픽스처를 인스톨하는 거죠. 뭐 그 겟 디스턴스, 점핑 디스턴스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건 저는 몰라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그 치아를 발치했을 때 그 나중에 본 하우징이 어떤 형태겠다라는 거를 약간 예측하는 수준. 그러니까 치과 임상을 발치를 많이 하고 그걸 계속 그 결과를 보다 보면 그 피드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심으면 나중에 본 하우징이 픽스처를 충분히 둘러싸고도 그 위에 뼈가 남겠구나 하는 위치에 저는 픽스처를 인스톨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